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 볼 건데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그 모습이 나왔죠. 월봉 기준 양봉 마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번 이제 리플 영상 세 번째죠. 첫 번째 영상에서 월봉 기준 양봉 마감만 이제 기다린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난 4월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렇게 이제 이번 월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계획대로 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매수 평단 이제 표시도 해뒀고 2051원이거든요.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일단 이 차트는 그 바이낸스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제 테더 값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근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업비트 매수 자료는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그 차트 공부방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2051원에 매수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봉 기준 양봉 마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기다리게 됐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 겸 살펴볼 건데, 일단 제가 포커스를 둔 거는 스토캐스틱 RSI 지표였어요. 그래서 이 지표였고, 이 지표에서 지난 2월에 0값이 나왔습니다. 0값. 자, 제가 이 스토캐스틱을 활용하는 방식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기본 교육 자료로도 다 올려놨는데 0값이랑 100값입니다. 그래서 0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0값을 해소하기 위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100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100값을 해소하기 위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월에 나왔고, 그리고 또 같은 그 스토캐스틱 0값이라 하더라도 월봉 기준이거든요. 월봉. 자, 이 월봉에서 스토캐스틱 0값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이거는 리플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주식 코인 그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0값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0값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월봉에서는. 일단 이유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월봉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현금을 주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금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에 있어요.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세세하게 보면은 그 주가 또는 이런 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만큼, 월봉에서 100값은 그래도 좀 나올 수는 있지만은 0값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 지표의 특성상 같은 색깔의 그 캔들이 3개 이상은 나와줘야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2개까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3개 이상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0값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색깔의 캔들, 그러니까 음봉이 연속해서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3개월 연속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인데,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만큼 가능성도 낮고, 뭔가 진짜 특정 이슈 아니면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작정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상 그 연속 3개, 3개월 연속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곧 0값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게 됩니다. 그만큼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0값이 나왔다. 그러면 작정하고 하락을 보인 거기 때문에 반등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순간이 단기 저점이 되는 거고, 그럼 단기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추세가 바뀌면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월봉에서의 스토캐스틱 0값이 지난 2월에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월봉이기 때문에 딱 월봉 기준 양봉 마감을 이제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플로만 봐도 지난 2월 이전에 스토캐스틱 0값은 22년도 6월 이때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두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22년 6월 말고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때 뭔가 나온 것 같죠? 자, 보시면은 여기 뭔가 나온 것 같죠? 하지만 정확한 값을 보면은 3.26 값으로 0값이 아니죠.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지난 2월에 한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0값으로 나오는 것도 힘든데 바로 다음 3월 월봉에서 또 한 번 연속으로 0값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0값으로 나온 건 힘든데 연속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0값으로 마감을 했다. 일단 리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0값으로 두 번이나 마감했다. 월봉 기준으로 연속 두 번 0값은 더더욱 힘들죠. 0값 한 번도 힘든데, 그러니까 뭔가 추후, 물론 지금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작정한, 진짜 오직 하락만 바라보고 내려갔던 지난 6개월간 이런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복귀를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어쨌든 추가적인 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으면은 계획한 대로 월봉 기준 양봉 마감했으면 무조건 산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고 또 하락을 보이게 되면은 이미 이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그 반등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면은 비중도 더 많이 싣고 평단을 그만큼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이제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그럼 어느 지점까지 그 보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21선까지입니다. 해서 지난 월봉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까지는 거의 한 50% 조금 가까운, 50% 조금 안 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이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3개월 연속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봉은 또 한 번 그 직전 월봉보다 더 줄었는데, 일단 거래량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3개월 연속 지금 시장 참여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관심이 없다일 뿐이지. 그래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럴 때는 시장 테스트가 한번 들어갑니다. 한번 쭉 빼는 흐름이 나왔거나 한번 올렸을 때, 그러니까 내리거나 올렸을 때 얼마나 그런 신규 매매 건수가 늘어나는지, 그게 이제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일단 그 거래량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34일선 있죠. 2개월 연속 상향 돌파하는 거를 좀 실패했어요. 어쨌든 윗골이 남기면서 잘 돌파를 했다가 아쉽게도 이렇게 결국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일선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된 건데, 이거 하나 딱 걸려요. 이거 하나. 게다가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상승을, 좀 건강한 상승을 바라보려면은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에 거래량 상관없이 34일선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그 이렇게 위로 34일선 위로 마감 못할 경우에는 맞고 튕겨서 내려가는 모습이 한 번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밴드 하단, 그러니까 34에서 못 넘게 되면은 밴드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밴드 하단을, 지금 월봉에서 밴드 하단을 터치하게 된다. 그 터치하고 구름 안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결국 이 두꺼운 구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구름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름 밑선, 구름 밑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러면은 지난 월봉 마감 기준 해서 구름 밑선까지는 지금 56% 하락이거든요. 그럼 제 평단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마이너스 56% 손실을 기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캐스틱이 이미 전례 없는 최초의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려와도 반등이 꽤 빠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구름 밑선에 내려온다고 해도 이 구름 색깔이 바뀌는 이 지점 있죠.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11월.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빨간 구름이, 이게 구름도 이 지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이 굉장히 두꺼워요. 11월에 구름 색깔이 바뀌면서 바로 두꺼운 빨간 구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혹시나 하락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11월 전후로 해서 이왕이면 그 이유가 되겠죠. 11월 당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강하게 이 빠진 거를 한 번에 올리는 그런 상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우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좀 빠져주면서 비중을 실을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올리면 비중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고 추가 매수를 2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구름 밑선에 내려왔을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똑같은 2배 수익을 봐도 수익금 자체가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못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좀 빨리 보면 더 기분은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 테스트 겸 상승이 나온다 했을 때 34일선, 이번 월봉 또는 다음 월봉에서 적어도 34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뭐 21선까지 올라가도 괜찮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해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장대 양봉 또는 음봉 이렇게 나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변동률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움직여야 된다 라는 선을 이제 봤을 때는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중에 최소한 34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11선을 넘어서서 21선까지 다다르는 거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일단 매수했으니까 제가 바라보는 지점, 이 21선에 잘 도달하는지 이제 이것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21선 막상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 차트 흐름이랑 캔들 흐름이랑 이제 캔들의 모습, 그다음에 각종 지표가 그리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전량 매도를 할지 아니면 계속 더 가져가다가 비중을 그냥 더 실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이제 봤으니까 이제 본 김에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월봉 이제 월 바뀐 지 이제 4일째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비트는 아까 이제 리플 본 거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34일선 위로 확실하게 잘 돌파를 해줬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비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이렇게 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다음 21선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지난 월봉 종가 기준으로 21선까지 봤을 때 한 20% 상승까지도 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은 이제 3개월 연속 줄어든 만큼 지난 월봉의 이 돌파는 좀 허수 상승의 가능성도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월봉까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월봉도 최소한 34일선 위에서, 거래량 상관없이 34일선 위에서만이라도 잘 지켜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좀 돋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최소 10일선까지라도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바로 21선까지보다는 11선까지 내다보는 거고, 그리고 11선 기울기 자체도 일단은 지금 하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다다르려면은 11선 역시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 4월이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은 그냥 11선 돌파도 좀 손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 상승이 좀 허수 상승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11선 추세 자체도 이제 하락을 좀 계속 이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봉은 다시 34일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럼 보시면은 34일선이 75K거든요. 그럼 79K에서 75K면은 거의 한 4, 5% 정도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이제 코인도 선물도 많이 같이 하시니까 이제 롱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이 강제 청산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청산되지 않게 그런 거 좀 조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차트 공부방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34일선이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 없이 힘있게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하향 돌파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딱히 크게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올해 12월 전후거든요. 이때부터 보시면은 구름은 위아래로 본다고 했습니다. 위아래.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오는 이 두께를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 두께입니다. 위아래 두께. 보시면 12월부터 두껍게 딱 보시면은 확실하게 두껍게 딱딱딱 유지되고 있죠. 굉장히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12월 전후로 해서 만약에 34일선 밑으로 뚫린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그림도 이제 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려온다 해도 밴드 이 하단 있죠. 이거를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횡보를 좀 보여줄 거라고 봐요.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 12월 전후로 해서 이 두꺼워지는 지점 해가지고 딱 튕겨서 올라가고, 그러고 다시 눌림이 나오다가 여기 내년 8월이죠. 8월 전후로 해서 다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딱 튕겨서 올라가는, 저는 좀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비트코인 역시도 보시면은 지난 1월에 스토캐스틱이 0값으로 나왔고, 또 한 번 다음 달 바로 2월에 연속 두 번 값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지난 역대 그 스토캐스틱 0값을 보면은, 자, 여기 0값인 것 같지만 다 아니에요. 다 아니면서 지난 22년 6월 리플하고 똑같죠. 22년 6월에 0값 딱 한 번 기록하고, 그러고 쭉 보면은 없어요. 비트도 지난 1월 이전에는 22년 6월에 스토캐스틱이 딱 한 번 0값으로 마감을 한 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로 스토캐스틱 0값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보시면 차트 흐름 볼게요.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이내 그 내린 거 한 번에 올리면서 그러고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이거 하나에 한 달 30일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0값 이후에 양봉 마감하고 다음 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말이 5개월이지 하루 이틀 뭐 3에서 5% 하락하는 것도 뭐 거의 견디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근데 그거를 5개월 동안 계속 내려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 하면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하면서
다른 거 뭐 올라가는 종목 보면 아 저거 살 걸 이거 살 걸 또 이런 오만 기회비용이 또 다 떠오르겠죠. 그거를 5개월 동안 해야 돼요. 결국 만만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전례 없던 비트코인 역시도 전례 없던 연속 2번 영값을 마감한 걸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밴드 하단 터치하고 좀 횡보하다가 여기서 튕겨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구름 모습은 어쨌든 한 번도 파란 구름이 나오지 않고 그려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12월부터는 제대로 된 그 구름 매물대를 지지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좀 힘있게 딱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오히려 코인파는 더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코인에서 좀 제대로 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인생 역전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2월 올해 12월 전까지 자리를 좀 잘 잡아두고 웬만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에서 이런 상승 흐름을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시가총액 너무 가벼운 그런 알트 말고 알트를 하더라도 니플 같은 좀 메이저 알트 그런 거 이왕이면 비트면 제일 좋고 해서 미리 12월 이전에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잘 잡아보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플하고 비트하고 이제 월봉 관점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봤고 코인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진짜 올해 12월 연말 해가지고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매수한 것도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진짜 50%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공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담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 고르기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그 양식도 올려놨어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주시면은 그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10개밖에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그래서 그 10개 체크해 가지고 맞냐 아니냐 그 질문대에서 맞다. 그럼 맞는 곳에 체크. 틀리면 아니다에 체크해 가지고 긍정 체크가 많으면은 그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매수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거를 이제 관심 종목 게시글도 올려드리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실제 예시 자료로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런 거 이제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제 종목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 해도 완전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활동을 해온 지 17년 올해로 17년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배워보면은 보다 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확신이 좀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복잡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말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상 보면은 정말 이게 전부인가 싶지만은 그 간단한 방식으로 재미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좀 이용하시면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 담아둔 것도 이제 보시면서 요렇게 매수도 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매 복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장 마감 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올리면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잘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